1960년대 이탈리아. 이곳에서 엔초 페라리는 신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만든 붉은색 스포츠카는 모든 남자의 로망이었고 F1 레이싱에서의 우승 트로피는 이탈리아의 자존심 그 자체였죠. 감히 누구도 엔초 페라리에게 토를 달 수 없었던 그 시절. 어느 날 투박한 사투리를 쓰는 한 중년의 사업가가 엔초 페라리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엔초, 당신 차 말이야 다 좋은데 클러치가 너무 쓰레기야. 내가 고치는 법을 알려줄까? 천하의 엔초 페라리에게 혼수를 둔 이 남자. 그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나가던 트랙터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엔초는 역사에 남을 독서를 뱉어냅니다. 자네는 트랙터나 몰 줄 알지 스포츠카는 운전할 줄도 모르는군. 내 차에 신경 끄고 가서 밭이나 가라. 이 오만한 한마디가 불러온 나비효과. 단순히 기분 나빠서 시작된 싸움이 어떻게 전 세계 슈퍼카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트랙터 재벌 페루초 람보르기니가 준비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처절했던 복수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세기의 대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엔초 페라리. 그는 괴팍한 천재였습니다. 그에게 도로 주행용 차를 파는 건 그저 레이싱팀 운영비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손님? 알게 뭐야. 내 차를 타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이런 마인드였죠. 반면 우리의 주인공 페루초 람보르기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엔지니어이자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버려진 군용장갑차의 엔진을 뜯어 농업용 트랙터로 개조해 팔았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어서 보일러와 에어컨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던 이탈리아의 현금 부자였죠. 돈이 넘쳐났던 페루초의 취미는 당연히 슈퍼카 수집이었습니다. 벤츠 300SL, 제규어 E타입, 마세라티 3500GT. 세상에 좋다는 차는 다 사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탈리아 자동차의 끝판왕 페라리를 구입하게 됩니다. 페루초는 꿈에 그리던 페라리 250 GT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건 둘째치고 차가 너무 예민했습니다. 특히 클러치가 문제였습니다. 레이싱용으로 설계된 페라리의 클러치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일반 도로에서는 금방 타버리고 미끄러졌습니다. 명차라더니 왜 이렇게 허접해? 참다 못한 페루초는 직접 차를 분해해 보기로 합니다. 엔지니어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안에 들어있는 클러치 부품이 자신이 만드는 고작 수백만 원짜리 트랙터에 들어가는 클러치와 똑같은 회사의 제품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람보르기니 트랙터 공장에서 이 부품을 납품받을 땐 10리라였는데 페라리 수리센터에서는 이 부품을 갈아주고 1000리라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0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페루초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 봐라.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싸구려 부품을 쓴 거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사업가로서 조언을 해주러 페라리의 본사가 있는 모데나로 향합니다. 페루초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VIP 고객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엔초 페라리는 페루초를 만나주지도 않으려다 계속 기다리자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페루초가 말했습니다. 엔초, 당신 차 클러치에 문제가 있어. 너무 약해. 내가 트랙터 만들면서 터득한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어때? 자, 엔초 페라리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자신은 레이싱의 황제인데 웬 촌동네 트랙터 장사꾼이 와서 내 차가 어쩌니 저쩌니 혼수를 둡니다. 엔초의 자존심이 폭발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자네는 트랙터나 몰 줄 알지 페라리는 평생 제대로 몰 수 없을 걸세. 내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운전을 못하는 자네한테 있지. 가서 밭이나 가라.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페루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왔지만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트랙터 촌놈이라고? 좋아. 내가 너보다 더 빠르고 더 튼튼하고 더 완벽한 차를 만들어서 내 그 콧대를 아주 박살을 내주마. 집으로 돌아온 페루초는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공장이 있던 산타가타 볼로냐에 자동차 공장을 짓습니다.
이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페라리 본사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트랙터와 다릅니다. 페루초는 돈은 많았지만 스포츠카를 만들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지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라리에서 엔초의 독단적인 성격에 질려 집단으로 퇴사한 천재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궁정의 반란 사건이었죠. 페루초는 이들을 찾아가 백지수표를 내밀며 스카우트합니다. 페라리 250 GTO를 만들었던 천재 지오토 비자리니, 세시의 마법사장 파울로 달라라, 이런 S급 인재들이 람보르기니로 모여들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타도 페라리였습니다. 페루초의 주문은 명확했습니다. 페라리보다 빨라야 한다. 하지만 페라리처럼 시끄럽고 불편하면 안 된다.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고 고장나지 않는 완벽한 GT카를 만들어라. 1964년 드디어 람보르기니의 첫 번째 양산차 350GT가 등장합니다. 이 차의 심장에는 비자리니가 설계한 12기통 엔진이 들어갔는데 페라리의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페루초가 그토록 강조했던 클러치와 변속기, 독일의 최고급 부품을 써서 절대 고장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와, 페라리보다 훨씬 편한데 속도는 더 빠르네. 페라리에 지쳐있던 부자들의 지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초 페라리는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핵폭탄은 2년 뒤에 터집니다. 1966년 제네바 모터쇼. 람보르기니 부스에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자동차라고? 전설의 명차 미우라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차가 왜 충격적이었냐고요? 당시 고성능 스포츠카들은 모두 엔진이 앞에 있었습니다. 엔진을 운전석 뒤에 놓는 미드십 구조는 F1 레이싱카에나 쓰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람보르기니가 세계 최초로 일반 도로용 차에 이 미드십 엔진을 때려 박은 겁니다. 디자인은 또 어떻고요? 속눈썹이 달린 것 같은 헤드램프 낮게 깔린 차체. 그야말로 달리는 예술품이었습니다. 최고 속도 280km/h.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 슈퍼카라는 단어가 이 미우라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페라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위험해서 도로용으로는 못 만든다고 했던 미드십 스포츠카를 트랙터 만들던 촌놈이 보란듯이 성공시켰으니까요. 이때부터 페라리도 자존심을 굽히고 미드십 엔진 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람보르기니가 페라리를 가르친 셈이 된 거죠. 미우라에 이어 람보르기니는 우주선처럼 생긴 쿤타츠까지 연달아 히트시키며 명실상부한 슈퍼카의 제왕이 됩니다. 페루초 람보르기니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1970년대 5일 쇼크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미련 없이 지분을 다 팔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원래 자신의 뿌리였던 농부가 되어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와인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게 디 미우라, 즉 미우라의 피. 그는 죽는 순간까지 페라리를 이겼던 그 시절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가 은퇴하고 나서는 람보르기니 트랙터 공장도 계속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엔초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봐라, 나는 트랙터도 잘 만들고 슈퍼카도 잘 만든다. 만약 그날 엔초 페라리가 페루초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페루초는 기분 좋게 집에 가서 트랙터나 계속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람보르기니라는 위대한 브랜드를 만나지 못했겠죠. 엔초 페라리의 오만함이 람보르기니를 깨웠고 깨어난 람보르기니는 다시 페라리를 진화시켰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라이벌 관계가 자동차의 역사를 50년은 앞당긴 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나요? 그렇다면 람보르기니를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트랙터왕이 보여준 진짜 참교육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비즈니스 비하인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TMI였습니다. 감사합니다.